안녕하세요. 영통구 원천동 영통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명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에 의해 구성은 이제 우리 의원이 37명의 의원인데, 민주당이 16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0명, 그 다음에 진보당 1명 해가지고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주당 그 시의 당대표는 일반적인 아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생소한 어떤 느낌도 들 겁니다. 이게 근데 국회에 당대표가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당대표가 있습니다.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정당 정치거든요. 정당 정치의 어떤 정당에서는 이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의 가치를 서로 간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이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당과 당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협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 당의 대표가 뽑아져서 그 당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치를 하고, 또 앞으로의 그 대안, 그리고 또 집행부의 견제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자리가 당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5년째 지금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5개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의회 운영에 하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 복지안전, 또 문화체육, 그 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의 어떤 주거, 복지, 주택, 도시 개발, 도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타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정책, 그리고 또 우리가 수질 상황이라든지 상수도 또 하수도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데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의회는 임시회하고 정례회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례회는 1년에 2번, 1차 정례회는 6월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차 정례회는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정례회는 이 결산을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결산은 뭐냐면은 전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 여부,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하는 게 6월에 하는 정례회고요. 이 2차 정례회 12월 달에 하는 거는 1년의 절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쓸 예산, 그러니까 저기 수원시가 내년에 총체적으로 쓸 예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2차 정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이제 1년간의 어떤 그 집행부에서 진행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감사 자료를 요청도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회기가 아닐 때 의원들이 대체 뭐 하냐라고 이렇게 그 선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회기가 아닐 때에도 항상 굉장히 이렇게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게 사는데, 저희가 그 회기가 보통은 100일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하나를 진행을 하더라도 뭐 조사도 해야 되고 조례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선을 하는데, 타 지자체의 어떤 그 조례 상황이라든지 또 집행부하고 협의 이런 어떤 것들을 걸쳐야 되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초안 작성부터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단계까지 걸쳐가는 그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민원 처리 상황에서 가게 되면 그냥 가서 뚝딱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를 찾아가서 또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걸쳐가면서 그다음에 또 혹시 법에 어떤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더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냥 정신없이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공청회 또 토론회 이런 거를 하는데 그냥 가서 공청회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단체의 회의 참석을 통해서 민원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갖가지 일들이 재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1년 내내 그냥 100일이지만은 1년 내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회에서 조례나 5분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이제 도시환경 활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환경 상임이니까 이게 시민의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 영통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20년이 넘는 아파트다 보니까 아마 요즘에 그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수원시의 조례에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조례가 없어서 이제 제가 그 리모델링, 그러니까 어떤 이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또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체적으로 영통일동은 공동주택이 거의 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의 어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적립 촉진 조례안도 이렇게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어떤 그 선에서 탄소 중립에 하다 보니까 이거 친환경적인 수소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위원으로서의 어떤 주택 그다음에 또 환경 그다음에 이게 주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발언은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모든 게 막 조치가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5분 발언이라는 거는 의원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이지 이게 근당에서 바로 집행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그냥 바로 조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번 정도 이제 제가 5분 발의 정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재산권, 특히 개인 재산권, 이게 집행부라는 어떤 관이라는 데서 이게 너무 우리 개인의 어떤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의 어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서 5분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직구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해라는 수직구 관련에 대해서도 이게 집행부가 무방한 거예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어떤 선에서는 넘어설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5분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막 조치가 되지는 않아요. 진짜로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사안이 저는 이제 5분 발언이라는 사안은 일단은 돌출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찾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지 그냥 바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5분 발언은 어떤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작점이고 또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공론화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5분 발언의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분명히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부에서 하는 액션은 이게 이제 어떤 테두리 내에서 어떤 소극적인 행정이라든지 기타에 이게 분명히 옳지 않는 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부에서 그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시민들을 위하고 어떤 그런 돼야 되는데 어떤 관에 의한 어떤 자기 편리적인 어떤 그런 식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조례를 바꿔서든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조금 힘들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소각장 문제
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렇게 관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이게 정말 답답한 그 선이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수직구 문제도 이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관에서는 밀어붙이고 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할 때가 제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영통 일동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거의 이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그 선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영통이 이제 20여 년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사유지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우리 아파트의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 특히 이제 공동주택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서 이 아파트에서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에서는 가장 1등 공신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증액까지 요구를 하고 해서 만들었던 게 매년 그래도 30억, 앞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예산 지원을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확보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지역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아파트는 어차피 사유지니까 못하더라도 주위에 그 환경, 우리가 공원들 이런 것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주위의 주거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지금 미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3억 예산을 수반을 시켰고, 국비 뭐 5억, 도비 8억 예산 수반시켰고, 그다음에 달래공원도 4억을 투입해갖고 지금 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조금 이후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건영 우리 저 4단지에 건영 1차 그 산책로 개선 상황에 1억 투입을 시켜서 했고, 그다음 삼성하고 청명 거기 푸른공원하고 그 청명 육교 지나가는 것도 거기도 1억을 투자해가지고 거기 조명 시설이고 의자 시트 다 교체 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정은 지금 황골 육교 청명 육교 조명 사업 다 끝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도 가봤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황골육교가 8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5억 원 수반을 해놨는데 지금 국비 3억 5천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캐노피 설치하고 조명과 그다음에 데크 그다음 이런 공사를 다 진행해서 이제 조금 시설을 하는 거고, 황골 2단지 쪽에 있는 이 풋살구장에 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와서 볼을 차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거기도 지금 이제 1억 예산 확보해서 그 풋살구장 잔디 교체도 진행을 지금 그건 지금 예정인데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통 체육문화센터도 도비 3억을 가져와서 지금 바닥과 천정 공사 다 마무리 지어서 지금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근데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주위의 환경, 저희는 단지는 아니지만은 영통뿐만 아니라 원촌동 저희 지역계 내에서 예산 확보는 어찌됐든 간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읍소도 하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여튼 주거 환경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감시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습니다. 감시를 받는데 그게 이제 받는 그 주체 객체 상황 자체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 행정처분이나 어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시정을 요구하는 거고 조치를 요구하는 거지, 행정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과태료를 이런 상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의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부, 그다음에 또 사법부, 또 입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사 기능은 없어요. 원래가 우리가 국회가 정부를 감사하진 않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 또한 감사의 어떤 선인데, 감사라는 거는 뭐냐면 감사원 이런 데서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원은 감사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사예요. 그냥 그 선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의회가 감시를 하지 않는다. 의회의 감시자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홈페이지나 우리가 다 방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 시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고 의회가 평가받는 거죠. 그렇게 받겠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거가 바로 시민들이 의회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의는 정말 저도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3월 10일 날 그때도 그때 현장에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격분하고 막 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2020년도에 제가 그 전 시장님하고 시정지를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 그 좀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 영통의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소각장 이전을 그렇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쉽게 그때 당시 시장님이 어떤 그런 액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또 이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9월 달에 그 지금 현 시장님이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소각장 이전하겠다라는 그 공약 상황에서 공약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시장님의 생각과 이 집행부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집행부에 뭐 그냥 환경국장이든 그 청소자원과장이든 진짜 막 계속 불러서 엄청 뭐라고 하고 또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게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차피 공론화 과정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당신들 뭐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질책도 계속 했는데 지금 복지부동으로 잘 안 움직입니다. 그 선이 그 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어떤 로드맵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쭉 그 가져왔는데 그것이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땡기는 것 자체가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그거는 잘 안 땡겨집니다. 다만 지금 그 수원시 우리 행정에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뭐 용역을 주고 그게 얼마를 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니다. 왜? 그동안에 이게 오랫동안에 지금 많은 영통 주민들이 가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별 어떤 상황을 다 했으면은 벌써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거지. 지금 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갖고 10년의 세월이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다 생략을 해라.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님이 이전에 대한 어떤 그 민선 8기 내에서 최소한의 모든 것이 가시화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영통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도에 소각장에 대해서 연장 가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2018년 대보수 문제라든지 이거 다 밀실 정치에서 영통 주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영통 주민들은 절대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먼저 지금 영통 주민들한테는 행정이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알았다라고만 하는데 뒤에 후속타가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그 어떤 그 우리 행정이 영통 주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그런 것들 모습을 보여주어야만이 이게 이제 어떤 지금 현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대보수가 지금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보수 진행 못 합니다. 이거 아마 엄청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시장님이 공약을 하는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도 이걸 좀 나서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단축을 다 하고 그다음에 예상 후보지 지금 바로 발표하고 몇 개 중에서 발표하면 돼요. 없는 게 이게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발표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역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용역이다. 그게 어딘들 우리 동네로 온다 그러면 다 그 문제를 삼을 텐데 근데
근데 우리는 25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영통을 살아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행정이 빠른 어떤 상황이 돼야만이 아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마 응대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후의 어떤 상황은 절대 소각장 이 대보수는 진행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조금 뭐 6.5년이라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을 줄여서 그 선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민선 8기에 좀 그 가시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아마 이제 뭐 시장님하고도 단독 미팅 이제 뭐 만남을 좀 갖고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좀 제가 5년 동안 소각장에 대해서 계속 그 선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이 소각장 문제만큼은 이게 꼭 이전이 돼가지고 조금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을지병원 지금 을지병원 자리는 지금 어차피 우리 수원시에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전 협상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례발의를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 지금 민간 그 개발 상황 조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개발에서 파생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이 아마 이제 들어온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을 이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병원의 어떤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그 5%의 뭐 어린이 병원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수반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산이 보통 이제 지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공공개발 이익금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지금 730억 정도 이제 그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저도 이제 그 폐과에 대한 어떤 거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받고 그 부분인데 지금 뭐 소아과 쪽에서는 거의 지금 한 600 몇 개가 지금 문을 닫았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사실 보통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그 보험 상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금액이 적게 되다 보니까 병원 운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지자체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어린이 전문병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아마 이게 그럴 거 제가 볼 때 그럴 거야 아무래도 이게 다 적은 진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을 못 하는데 요즘에 뭐 그 역으로 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거 그냥 막 판치는데 같은 그 선에서 해서 요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지자체 내에서도 조금 고민은 차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 내가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이게 병원의 규모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집행부하고 또 그 시행사하고 그걸 또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사전 협상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계획입니다. 이게 뭐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사전 협상제에서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한 730억 정도를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선을 계산적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그 도로 확장이나 이런 데 같은데 보행자 또 의료 이런 것들로 차액 해가지고 한 83억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상지 내가 83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지 외에는 아마 영통도서관이 지금 아까 지리지에 보니까 이게 그것이 지금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데 아마 이걸 신축으로 이렇게 지금 310억 정도를 들여서 신축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상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보행 6교 우리가 아마 거기서 아마 영문공원으로 가는 그 생태공원 6교 상황에서 한 99억 정도 예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통중앙공원에 한 80억 정도가 그 투입이 돼서 그 공원을 좀 조성을 다시 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우리 저쪽에 있는데 거기도 한 39억 정도를 들여서 그 이게 또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벽적골 공원 8억, 보리수 어린이공원 4억, 솔찬 어린이공원 3억 이렇게 지금 그 선이 돼서 총 합계가 그냥 628억 정도는 이미 지금 이렇게 가상적으로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어쨌든 한 100억 정도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이거는 사실은 저희 쪽의 영통 일동 쪽하고는 사실은 조금 별개였던 상황에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제가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영통 일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가 22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다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예산 수반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금액이. 왜냐면 수원시가 이제 9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수원시가 70억을 수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일이 늦어지고 결정을 해놓고 이게 투자심사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도시개발국하고 같이 얘기해서 여기서 일부 돈을 좀 수반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리가 조금 우리가 단지 내 공원, 어린이 공원을 다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쌍용도 안쪽에 그 공원 하나 있거든요. 뭐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데도 좀 수반을 좀 시켰으면 해서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지중화 쪽도 조금 우리가 여기 지금 청명산 쪽에 그 전선 있는데 그거를 뭐 엄청난 규모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못 하더라도 거기 이렇게 지구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자체는 조금 지하로 조금 집어넣어서 어떤 전자파라든지 이런 걸 조금 차단하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좀 여기서 조금 수반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결정된 거 외에 또 기타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도시개발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좀 예산을 좀 수반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구는 수직구는 참 이게 현안 상황 중에서도 물론 이제 소각장과 저희 영공을 수직구가 선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거를 이게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인 상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현장을 가보면은 그 인도 상황 자체가 엄청 좁아요. 그리고 반대편은 인도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왕복 2차선이라는 거는 도로폭이 일반 차들이 왕래를 하더라도 문제인데 덤프 트럭이 양방이 어긋나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지금 거기 아이파크라든지 청명 센트리빌 그다음에 또 아크로 그 선에서는 학교 구조 상황 자체가 영덕초, 영덕중 그다음에 또 청명고, 청명중, 그다음에 또 황곡초 이렇게 해서 그쪽에 다 학생들 통학로 상황인데 거기를 갖다가 이게 뭐 진행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수직구가 어떤 거라는 걸 조금 알아야 돼요. 수직구는요. 환풍구하고는 또 다른 어떤 사안입니다, 이게. 그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하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럼 지하 터널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길게 들어가서 양방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양방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영통역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흥덕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파해야죠. 폭발을 시켜야죠. 그냥 막 삽으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폭발시키면 그 돌이니 자갈이니 모든 것 자체를 다 그 덤프트럭이 다 실어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이게 5년의 세월이 걸려요. 하루에 이 덤프 차량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새벽이고 아침, 그거 없이 그렇게 다닙니다, 이게. 그럼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자리에다가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다 끄집어냈다라고 치면은 이제 철골이지 뭐든가 그거 다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일 깔고 뭐하고 천정 뭐 하는 거 다 글이 들어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황규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직구가 문제인 거지 황규구적인 어떤 사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영통 일동 주민들이 다른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이게. 우리 도로 옛날에 보면은 우리 여기 만들어질 때 도로에 복판 깔아가지고 차량 막 드나다니고 하면서 엄청 그 상황 만들죠. 그게 바로 수직구예요.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고 끝까지 이거는 좀 사수를 해서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에는
사실 흥덕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원천동 원천상거리역에서 영통역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원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흥덕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 그게 추가역, 흥정역도 추가역이거든요. 근데 그 추가역 거기서 만들었으면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왜 그거를 그러면 흥덕역이 생기면 흥덕 주민들이, 용인에 있는 흥덕 주민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영통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중간에 그거를 만들어서 이 영통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용인 쪽으로 갖고 가서 수직구 구멍을 파라.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고 국토부한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도 계속 그걸 주장을 해서 만들어내라. 니네 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통 주민들이 피해야 봐야 될, 우리가 거기 혜택을 본다라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흥덕역이 생김으로 해서 파생된 거니까 용인시로 가져가서 니네들 쪽에서 수직구 구멍을 파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지금 뭐 용역 중이라고 해서 아직 뭐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조용한 상태로 있는 거고 한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결사적으로 막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예전에 부시장님 있을 때 저도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우리 영통 주민들은 뭐 무료 얘기가 그때 조금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수목원 정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목원 정원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금액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데의 그 수목원에 대해서 좀 그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적으로 그 우리보다 조금 비싼 데는 이제 그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의 수목원이 있어요. 양구 수목원이라고. 근데 그게 6,000원인데 그 지역 일대에 양구뿐만 아니라 순천, 홍천 모든 주민들한테 50%를 여기는 하니까 결국엔 3,000원이고, 우리는 지금 30% 주민들한테 하는 건 30%거든요, 이게. 근데 기타 나머지 수목원은 거의 2,000원 기준이고 거의 무료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예전 모 의원이 사실은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 본인 의도가 아닌 아마 집행부의 의도에 의해서 아마 발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라도 그 이 입장료를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료를 영통 주민만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수원 시민 전체는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특정적으로 어느 지역만 가지고서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 동네 주민만,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중록원이다, 담양의 중록원이다, 중록원 상황에 담양 주민만 무료인 거지, 그 살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 공짜로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안은 아마 법이 그래요, 법이. 이게 수원 전체적으로 그 인하를 해가지고 같이 혜택을 봐야지 영통 주민만의 어떤 선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부분하고 연간 상황하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대 상황하고 이거를 충분히 한번 고려해보고 다른 지역하고 조금 비교도 좀 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영통 도서관은 지금 이제 개보수가 아니라 신축으로 바뀌어 버려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어떤 그런 선이었는데, 그 시에서 내려온 거 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그냥 신축을 310억을 들여 신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310억, 저도 지금 판단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영통 도서관을 신축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개보수를 해갖고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이제 그 비용 추계나 이런 거는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게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쪽인지도 조금 그게 조금 돼야 되고요. 개보수 이 비용이 만약 예를 들어갖고 뭐 310억이다. 근데 개보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갖고 200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그럼 100억을 갖고 우리 영통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꼭 굳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선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어찌됐든 간 신축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3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신축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는데 좀 그 비용적으로 조금 덜 들어가고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영통 주민들한테 쓰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이거를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그 공공개발 이익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너무 이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개발을 통해서 그건 사실 수원시 세입이에요. 그게. 그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공공개발 입기입니까? 그냥 그것다 갖다가 탁탁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도서관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다고 쳐요. 만약에 이게 그 개발 입금이 아닌 걸로 시 예산 갖고 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짓는 거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그 공청회를 통해 갖고 어떤 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떤 상황 자체를 다 받아서 어떤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 관에서 원하는 그걸로 만드는 거는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적은 돈도 아니고 3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걸 또 시는 들어주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주민 생각이 맞다. 그럼 우리는 좀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너무 불편해. 그리고 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뭐 그 730억이라는 돈이 그냥 여기서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수원시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집행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돈에 쓰는 용도도 그렇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뚝뚝뚝뚝뚝 해갖고 금액 나누듯이 딱딱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거고 영흥공원 개발하면서도 2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발이익금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들 공무원들이 자기 구매에 맞게끔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계약서 보니까 200억이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 200억을 쓰는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것 갖고 이제 또 치고 들어갔다가 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것 갖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잘 못 듣는 거 자료를 안 줘. 이게 바로 조금 뭔가가 뒤가 구리는 어떤 느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개발이익금이 어디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미 썼다 그러는데 쓴 내역의 상황에서는 20억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60억 썼다라고 해도 돼요. 그럼 40억은 증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730억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하나하나의 이 돈을 쓸 때 99억을 쓰는데 99억에 어떤 상황이 되는고 하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되고 300억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은 그냥 그래도 99억 썼어. 그럼 50억 써놓고 또 99억 썼다라고 하면 돼요, 개발 입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깊게 조금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통 1동, 그다음에 또 영통 2동, 영통 3동 그런 선으로 봤을 때 우리 하여튼 저희 지역구의 이제 영통 1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조금 손을 다 이제 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푸른 공원이 영통사에 있는데 조명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조명이 왜 그러냐면 이제 영통이 이제 20몇 년이 되다 보니까 광교하고는 좀 달라요. 광교 나무들이 적기 때문에 이 조명이 밑에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무들이 영통은 다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이 그 조명 자체가 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밝지가 않고 좀 되게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이번에 이제 바로 또 이제 영통사 있는 주위에 그 조명 해서 그 있는 주위
가지나 이런 것들 나무도 조금 다 좀 전정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진행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만약에 이게 산협정에서 을지기 공원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데 뭐 이렇게 뭐 솔찬이라든지 보리수라든지 이쪽에 지금 예산이 뭐 4억, 3억 막 이렇게 하고 수반이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어린이 공원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은 조금 잘 가꿀 이렇게 조금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뭐 박지성 잘 돼 있고 저도 지금 한 이게 지금 영통 일동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전체적으로 14개 정도 상황은 아마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걸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통 일동 쪽은 지금 쌍용의 그거 하나 부분 예, 또 다른 데 있으면은 조금 손 볼 수 있으면 미리 조금 얘기해 주면은 가서 또 예산 수반시켜서 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5년째 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5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정말 그냥 공부하는 의원이고 그냥 또 어떤 우리가 수원 시민의 혈세가 사실은 이렇게 또 낭비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 의정 활동을 하고요. 지역 활동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열심히 할 거고요. 하여튼 진심을 다하면 좀 하여튼 그 진실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